어제 분명히 가까웠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말도 잘 통했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죠. 너 진짜 편하다. 우리 오래 갈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표정이 처음 보는 사람 같습니다. 인사는 짧아지고 카톡은 읽고 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요. 우리의 뇌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 넘었나? 나만 진심이었나? 근데 이상하죠. 싸운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한 기억도 없는데 관계만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형, 가까워지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의 진짜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로 갑니다. 저 사람이 예의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부담스러웠나 보다. 근데 둘 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어제는 분명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연기였다면 애초에 거리를 유지했겠죠. 굳이 깊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가까워지는 건 본인이 시작해놓고 가까워진 순간 갑자기 물러납니다. 여기에는 기분이나 예의 문제가 아니라 꽤 일관된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같은 착각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더 맞춰주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계 문제가 아니라 거리 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가까워진 다음 멀어지는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어제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일, 인간관계 얘기, 심지어 콤플렉스까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꼈죠. 아, 이 사람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관계의 온도가 식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지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밤에는 괜찮습니다. 분위기와 감정이 그걸 덮어주니까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감정이 빠지고 나면 머리는 기록만 남깁니다. 내가 그런 말까지 했나? 괜히 약한 모습 보인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면 어떡하지? 이때 뇌는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원인을 피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화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딱딱해집니다. 싫어진 게 아니라 기억이 불편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어제는 진심 아니었나 보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힘든 겁니다. 그저 그런 사이였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테니까요.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흔히 취약성 숙취라고 부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이불킥하듯 감정을 열어버린 다음 날 관계 자체를 잠시 닫아버리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겪은 변화는 관계가 식은 신호가 아니라 감정 처리 중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단순히 어색했던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거리를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멀 때는 잘합니다. 연락도 먼저 하고 장난도 치고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친해지는 순간부터 변합니다. 갑자기 말투가 단정해지고 텀이 길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마음이 식었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친밀함은 기쁨이 아니라 압박으로 인식됩니다.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관리해야 할 관계가 됩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실망시키면 안 되고, 감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춘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는 반말을 하던 사람이 오늘은 존댓말을 씁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대화하던 사람이 오늘은 읽고 한참 뒤에 답합니다. 어제의 거리는 본인에게 너무 가까웠고 오늘의 거리는 본인에게 안전한 거리인 겁니다. 즉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숨 쉴 공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왜 그래? 나 뭐 잘못했어? 어제랑 다르잖아.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확신만 키웁니다. 역시 가까워지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취약성 숙취는 감정을 처리하려고 잠시 멀어지는 것이고 회피형 패턴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거리를 재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거리에서 편안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함의 속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확신을 느끼고 그들은 가까워질수록 경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서운해서 같이 차가워지거나 확인하려고 더 다가가거나 둘 다 관계를 끊는 선택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S는 친절도 일부러 무심함도 아닌 어제와 같은 온도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다음에 봐요. 의미를 묻지 않고 해석을 붙이지 않는 일정한 반응. 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생깁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화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 좀 하자는 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공동 상황에서 복구됩니다. 산책, 가벼운 일상 대화, 눈을 맞추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의 긴장은 내려갑니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편안해질 공간을 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어색해진 거 맞지? 이 질문은 관계를 정의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 관계가 정의되는 순간 부담을 느낍니다. 대신 필요한 건 확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편하게 봐요.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느낌만 남기는 말. 이 한 문장으로 대부분의 거리두기는 멈춥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는 방법은 더 다가가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쫓아가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상대의 속도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면서 내가 이상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이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스스로를 탓하며 헷갈려 했던 순간들을 명쾌하게 이해되는 순간으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보고 싶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게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mm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